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아, 그런가요? 아니구나. 네. 네네. 어린아이 귀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왜요? 왜냐면 제가 본 게 어린아이 귀신이거든요. 목소리도 들었고, 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도 봤어요. 목소리도 듣고 뛰어다니는 것까지 들었다고요?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볼 건데,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33살이니까 그때가 18살? 17살 어, 때 그쯤 일이에요. 16년 전. 네. 근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으시네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네.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24살이요. 와, 일찍 하셨구나. 네. 다시 24살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네. 가장 적절한 그 결혼 시기는 몇 살인 것 같습니까? 네, 24살 때 또 근데, 결혼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면 또 할 것 같아요. 오, 24살 때? 남편이면은 네. 지금 남편이면은 그때도 뭐 서른에 오, 만나도 결혼했을 테고. 되게 가정적이신가 봐요, 그 남편분께서.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좀 우스갯소리로 나 이 남편하고는 다시는 못 살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옆에 남편분이 그래서 계십니까? 네 있어요. 아, 이상. 네, 되게 남편분께서 네, 자상하시고 항상 이렇게 너 네, 남편분에 대한 이렇게 자랑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되게 금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할 네, 건데 저희가 이제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집을 구하러 갔는데 엄마를 따라서 같이 한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거든요. 첫 번째 집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지 들어가자마자 향 냄새가 너무 가득했고 목탁 소리랑 불경 웃는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집이 이상하게 음침하다고 남향인데 왜 블라인드를 다 닫고 있냐고 별별 이야기를 하면서 별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집을 나와서 두 번째 집으로 갔어요. 13층이었는데 엄청 밝고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살이 엄청나게 많고 도배장판이 다 흰색 계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밝고 좋아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상하게 거기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거실에서 넋을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집 아이는 아들, 딸이었는데 마구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놀고 있고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방을 둘러보니까 조금 더 이상하더라고요. 방 안쪽에 문하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하고 아무리 애들이 어려도 딱 둘 키우는데 그렇게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근데 특히 그 애들 엄마가 넋 놓고 있는 표정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 엄마는 또 근데 그런 상황을 보고도 좋다, 너무 좋다를 연말하면서 이 집으로 하겠다고 넓고 환하고 너무 좋다고. 근데 전 두 번째 집을 가보고 첫 번째 집이 더 나은데 향 냄새 나도 첫 번째 집이 더 나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그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아서 그냥 같이 이사를 들어갔어요. 이사하고 한동안은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새해가 밝아오고 엄마가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가게에 시주를 받으러 오신 스님이 들어오셨어요. 스님이 와서 시주를 부탁하자 엄마는 카톨릭 신자지만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5천 원을 꺼내서 드렸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올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가셨더래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가게 앞에 이렇게 파란색 통에 자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라를 들어다가 근처 산 저수지에 놓아줬대요, 아빠가. 그때는 그 일이 각각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스님이 방생을 하라고 두고 가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나다가 문제는 저한테 나타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밥이 먹기 싫어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원래 뚱뚱해가지고 막 80kg 나가던 애가
갑자기 3개월 만에 50kg로 살이 쭉 빠지더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근데 전 제가 당사자니까 뭔가를 느꼈는지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자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계속 자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도 안 가고 계속 자다가 눈을 뜨면은 누군가가 귓가에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귓가에다가 네 머리에 뭐 있어? 네 머릿속에 뭐가 있니?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게 그때는 귀신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아 내가 좀 아프구나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게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게 천주교 신자니까 집안에 성모상하고 기도드리는 초가 있었거든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매일 기도드렸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드리고 있는데 겨울이라 문을 꼭 닫고 보일러도 켜놓고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데 갑자기 초 2개 켜놓은 게 획 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상 얼굴이 갑자기 환한 얼굴로 변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져가지고 기도도 다 못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 놓고 덮고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뭔가 보이고 들리더라고요. 방에 누워있으면은 웃으면서 온 집안에 뛰어다니는 남자아이 2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눈앞에서 뛰어다니고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애들 뛰는 소리에 놀라서 짜증내면서 위층에 가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소리치고 했거든요. 근데 윗집에 대학생 자녀만 있고 애들 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그 꼬마들이 계속 집안에 뛰어다니는 거를 종종 목격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고 가끔은 그 애들이 귓가에서 또 속삭이더라고요. 장문 속에 숨어. 장문 속에 숨어. 라고. 그 소리 듣고 전 홀린 듯이 장롱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 1년 동안 엄마 사업도 많이 기울고 제가 이상하니까 엄마도 많이 아프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때 그 스님이 이야기한 게 맞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 반, 2년을 다 못 채우고 집을 이사했어요. 너무 크게 힘들었고 식구가 7명이었는데도 그 중에서도 저만 눈에 보이고 들리고 그랬었죠. 그렇게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고 지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다른 집으로 이사 가자마자 정신이 돌아오고 딱히 눈에 뭐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살이 되고 성인이 된 다음에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네 머리에 뭐 있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뇌하수체에 물혹이 있는데 그게 1cm가 넘고 2cm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뇌하수체 전체 길이가 뭐 5cm, 10cm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정도면 굉장히 크다고. 귀신들이 제 귀에 속삭인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떠오르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친정엄마하고 딸하고 그 자녀들까지 자살인가? 했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제가 살았던 그 단지더라고요.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평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제가 뭐 거기서 애들 귀신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친구는 거기 신혼집을 잡았는데 유산을 3번이나 하고 겨우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은 친구도 있고 거길로 이사한 지는 갑자기 소송이 몇 개가 걸려서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맨날 술 먹고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겪었던 일이 내가 혼자 정신병에 걸려서 겪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 자살하고 촉탁살인이 뭐 이런 그 기사가 나니까 그 단지가 맞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집에서 사는 1년 반 동안에 그 일들이 인생에서 좀 많은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귀신을 느끼고 보고 듣고 했던 때인데 그 당시엔 몰랐는데 이제 한 10년쯤 지나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고 네, 제 사연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많이 떠시네요. 저도 되게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지금도 그 아파트 단지가 사는 곳이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 못 가겠더라고요. 정말. 이게 진짜 트라우마가 돼버렸군요. 거기 가면은 기운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요? 단지 입구서부터 그냥 평범한 동네이긴 한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 땅의 그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곳은 안 그런데 거기 그 단지. 근데 근래에 아니면 그 일을 겪고 난 후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지 않을까요? 딱 한 번 네.
가까운 치킨집이 이제 주차하기가 좋아서 그 집 음. 거기 그 단지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었거든요. 살짝 쫙 소름이 돋으면서 거기다 차 도저히 못 세우겠다고 그냥 나가자고 그냥 딱지를 끊더라도 여기다가 차를 못 세우겠다고 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거기서 겪었던 게 처음이에요. 뭐 다른 곳에서 그래서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확실히 제가 그 귀신한테 홀렸던 것 같아요. 음. 홀리지 않았으면은 뭐 꿈속에 나와서 나를 괴롭힌다거나 뭐 가위에 눌린다거나 이 정도에서 끝났을 텐데 그때는 완전히 홀려가지고 밥도 못 먹겠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뭐 그런 걔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책상에 앉아 있어 하면 앉아 있게 되고 그 몇 번을 그랬어요. 그 뉴스가 거기인가라는데 네. 뉴스를 본 분이 계신가 봐요. 보통 아이 귀신은 좀 무섭긴 하지만 좀 딱하구나라고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위험을 저는 감지했던 거야. 저한테 그러니까 해를 끼쳤잖아요. 네, 너무나도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갖고 놀았죠 저를. 잘 빠져서 나오신 거네. 또 따지고 보면 그렇죠. 살아 있기 전에. 거기를 이사 가지 않았으면은 계속 시달렸을 텐데 와, 다행이고 그리고 그 전에 살던 분도 넋놓고 앉아 있다고 했었잖아요. 음, 근데 그게 첫 인상부터 불안했는데 그게 고스란히 저한테 그냥 화살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게. 어린아이 귀신이 그 정도까지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진짜 얘기 그래요? 지금 들어본 바로는 네. 어린아이가 그 정도의 영향력과 그 정도의 좀 적대감, 정말로 위험한 축에 끼는 악령 중의 악령이거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장난에 도가 없어요. 네. 예. 아, 뭘 보고 따라 들어왔을까? 따라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 계속 있던 애들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처음부터. 더 기운이 셌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기가 뭐 엄청 약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집 들어가서 그걸 겪은 뒤로 얘는 여기에 살고 있던 귀신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사 나가는데 얘가 쫓아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쫓아나오고 그 집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집에 갔을 때는 걔네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맞네. 그걸 채팅창에 올라온 것처럼 쫓는 거네요. 따지고 보니까. 쫓는 거죠. 저를 네, 쫓은 거죠. 네, 그죠. 난 따라오고 그랬다. 근데 그런 일을 겪었다고 말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소름 돋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니까. 한 10년 지났으면 귀신도 자기 얘기 안 하고 쫓아오진 않겠죠? 그래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 얘기할 때마다 걔도 그 냄새를 알겠죠? 그 그죠. 냄새를 그래서 맡고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더 이상은 머릿속에 말하고 싶지 지워버리세요. 않긴 네, 해요. 지워버리고 네. 일단 지금은 가장 행복한 생각과 깨끗한 생각 네. 그리고 맑은 신선한 생각만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집을 만약에 뭐 사거나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게 집 때문에 사업이 다 망하고 정말 쪽박 차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위험한 거니까 집 구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집 네. 구할 때 잘 구하시고 너무 혹하지 마시고 일단 좋은 맞아요. 경험에 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조금 뭔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 일로 네. 잊어먹으시고 행복하게 네. 옆에 그죠? 남편분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위험할 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아이가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항상 뭐 자기 집에 대한 집착도 있을 뿐더러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쫓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